그냥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TV의 박준희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일요일 4시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밖에는 갑자기 비하고 눈하고 같이 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방송을 할 때 비가 왔던 것 같은데 밖에 나가지 말고 박준희 TV를 시청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LG전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서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직종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석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정보통신진흥협회 빅데이터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서희 씨의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처음 듣는 직종인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네.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네. 처음에 좀 생소하실 단어일 때 요즘에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업무들을 로봇으로 네.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댓글을 좀 볼까요? 네. 아니, 뭐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네. 정철은 잘생기셨다고 하네요. 아, 손선우. 감사합니다. 아, 멋지시네요. 이러네요. 예. 저 이강남 씨는 또 서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올라오고요. 예. 좋습니다. 아,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 데이터 관련 전문가이시군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4차 산업혁명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드론, 그렇죠, 드론 등에 대한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충격적인 바둑 대국이 생각나네요. 벌써 1년 지났죠? 예, 네. 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을 활용해야 할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기대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우려와 기대에 대해서 전문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댓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가 사람의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야가 네,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콜센터 업무의 경우는 그렇죠. 사실 이제 사람이 업무를 하기에는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실제 상담원들이 욕설로 인해 중간에 상담 도중에 혼절을 하거나 네. 그다음 실습에 온 고등학생이 실제 상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슬픈 비극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 나왔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예, 네, 맞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로봇이 자동화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1년 전에 알파고 기술이 새로 나오면서 예.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되어졌고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정말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로봇이 대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듯이 로봇이 사람의 일을 모두 하게 되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되게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그에 앞서 지금 사회자께서 이 댓글을 보시고 뭔가 네.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한번 봐볼래요? 저쪽에 보면 지금 김건종 님도 참여해 왔고 김은실 님도 참여를 했어요. 또 박준희 서울시의원님 안경을 쓰시니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안경이 어울려요? 노승범 님도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 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을 좀 다시 반복해서 네. 리마인드를 해보면 로봇이 네.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우리 자식들이나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모든 일들을 자동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로봇가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실 자체로는 되게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자리들은 로봇으로 자동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같은 예. 분들 역시 로봇은 절대로 자동화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보면 안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이런 때 한번 질문 한번 줘보세요. 예. 아, 그렇군요. 결국 로봇가 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는 분야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정철우 님이 드론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있는지 앞으로 전망을 여쭤봤네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드론 자체의 어떤 법적 기준은 규제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이제 왜 정부에서 드론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제 드론 자체는 사실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는 것들도 택배 배송 기사 대신 드론이 직접 네. 고객의 집까지 배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 혹은 사람이 직접 탈 수 있는 드론을 만들어서 기존에 되게 많은 트래픽 잼이나 즉 이제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사용을 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특수적인 어떤 분단의 상황으로 인해서 공중에 뭔가 떠 있고 그러한 기기들이 네. 언제든지 어느 방향으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그런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나 가치들, 뭐 예를 들어서 택배를 직접 산간이나 이런 데는 택배 기사가 직접 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그 실제 직접 배송하기 되게 어려운 지역들은 드론이 그런 어떤 고민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그 효용성들이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든든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TV 뉴스에도 한번 비춰주더라고요. 그 택배가 그쪽에 그 고흥군 등량도라고 섬인데 그것이 택배가 이렇게 드론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운송하는 걸 보면서 역시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아주
가까워졌구나. 또 우리 실생활에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최정은 이강남님이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하네요. 작게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전문가가 한마디 해줄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고민이 있고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제 기계가 로봇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직종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지 고민이 사실 많고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되게 로봇이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긴 좀 어렵지만 이제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 그런 어떤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쉽게 쌓일 수 있는 그런 분야들, 뭐 콜센터 상담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상담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즉 문장이나 텍스트로 모두 다 시스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공지능 로봇가 그 상담됐던 이력이나 로그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로봇가 상담원처럼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가 없는 분야들에서는 사실 이제 로봇가 절대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혹은 우리 지역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역 그런 어떤 자리들은 앞으로도 로봇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의 어떤 미래나 혹은 여러분의 유죄와 무죄를 로봇가 판단해가지고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산다는 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댓글로 김은실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인공지능으로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찾을 수 있거나 사전에 사고가 생길 것 같은 위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지역 국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인공지능 하면 사람의 어떤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로봇의 위기만을 보시고 있지만 사실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인터넷 댓글,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표현하고 게시하는 것들은 결국에 나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어떤 고민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VOC라고 해서 이제 보통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이쪽 분야의 얘기인데, 즉,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떤 지역의 정책을 집행하시는 어떤 전문가 혹은 담당자로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정말 지역사회의 어떤 고충들 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사실 위원님이 일일이 그 자리를 가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 수습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나 고충들을 어떤 시스템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전에 뭐 한 달 걸리던 일이 하루 만에 획기적이네요. 해결될 수 있고 지역사회 어떤 구멍이나 어떤 지역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안전상의 문제들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터넷 수많은 댓글들과 정보들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자동으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고 제가 오늘 패널 하기 전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즉 2017년 11월부터 12월 한 달 동안 막 댓글을 달았던 트위터와 블로그의 글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림역에 있는 어떤 글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글들을 봤더니 맨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이민호라는 분과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추모라는 글들이 예.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는 걸로 그 표시가 젊은 친구 되었는데 사고 났던 그분이구나. 네, 아,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신림역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모르지만 예. 신림역에서 현재 현장 실습 도중에 사망했던 고 이민호 학생의 예. 추모 성명을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위원님으로서 예. 성명을 위해서 어떤 안전사항이나 어떤 제도상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과 그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야, 정말 놀랍네요. 예. 네, 예전에 예. 한 달 걸리던 어떤 저의 고민들과 예. 주민들의 고충들이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슈퍼맨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주민을 위한 일꾼이 목표인데요. 항상 고민했던 것이 내부적으로 도입해서 꼭 적용해보고 싶은 시스템입니다. 관악구의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한 기술이라 생각만 해도 참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큰 고민입니다. 우리 서인님께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4차 산업혁명 이제 앞서서 인공지능 이런 얘기만 했지만 네. 제조업에서도 또 다른 혁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제품들을 예전에는 큰 공장에서 대형으로 대물량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들은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이 작은 사무실에서 3D 프린터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기기를 이용해서 하나의 드론을 자신만의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고 미국은 실제로 정말? 총에 대한 부품들을 다 만들어서 총기를 만드는 그런 사실 좀 무서운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자신만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다면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 판교에 수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꿈과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3D 프린터 같은 완성품을 개인이 직접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창업 보육센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악구에서도 이러한 청년들, 어떤 자신만의 꿈과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대기업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창업 아이템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회사를 만든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의 실업이나 그 다음에 그런 청년 창업에 대한 꿈들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관악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우리 관악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는 서울대학이 위치한 이 관악구에서 서울대생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남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창업도 하고 벤처 기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대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실리콘밸리처럼 좀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관악에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참 이런 좋은 설명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 관악구에서 앞으로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함께해서 이쪽에 창업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금 흘렀죠. 그래서 오늘은 LG전자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직도 직업명이 입에 잘 붙질 않아요. 네, 생소한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이 점점 바뀌고 로봇의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기술들과 내용들이 저희 지역사회에 점점 스며들고 있고요. 저는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셔서 어떤 지역사회 혁신을 이루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준희 TV에 함께 해주셔서 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서희 씨도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래요? 네. 마지막 네. 인사로. 예. 사실은 이제 강연이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픈으로 방송을 하는 것들은 처음이어서 그렇죠. 매우 낯섭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좀 잘 설명하고 우리 아이나 그다음 내가 사는 환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서 다시 비가 오는데도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기대가 예. 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쪽에 마지막으로 댓글 한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상당히 뭐 인사 정도의 댓글이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참여했습니다. 네, 저 그다음에, 앞에 보면 네. 이제 정철윤님께서 그 네. 데이터베이스 이쪽 아. 시스템 관련돼서 좀 네. 알고 계시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져 있고 현재 지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네. 이제 구청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봤는데 네.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네. 주민들이 주로 어떤 메뉴를 통해서 어떠한 민원의 정보들을 많이 얘기하는지 네. 이런 거를 되게 빠르게 화면에서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면 네. 앞으로 어떤 지역사회 의사결정자로서 되게 빠른 정책과 내용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이경선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미경님 학교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글도 올랐고요. 우리 또 김은실님이 서희 씨 또 나와주세요. 한번 나와주실 거예요? 초청 한번 나오실 거죠? 네. 네, 아직도 좀 낯섭니다. 네. 정철훈님께서는 창업밸리 타운 조성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씨 같이 인사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